네, 반갑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내렸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비하면 뭐 많이 내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장이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 떨어졌습니다. 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진입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었으면 오늘 차익 매도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2차전지 많았죠. 그 다음에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과 동시에 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까 바로 매도 전환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들고 있던 사람들조차도요,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있었을 거고요. 저항대에 진입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 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은 그래도 관망세를 잘 유지해 줬습니다. 2차전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지만 뭐 특별하게 수급에서 많이 밀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만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특정 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443포인트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전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몸통 절반 정도 지켜줘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다 판단되고요. 2400포인트를 일단 지지선으로 만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제 25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점을 만들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이번 주에는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를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히려 잘 됐죠. 계속 올라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이제 2400포인트를 깔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죠. 자, 지금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2450에서 2400포인트 정도를 아마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면 아마 내일 정도까지도 하락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2450포인트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면 주가가 내일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선이 2450이냐 아니면 2400이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건 내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내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분봉상표 보시면 후반부에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 쭉 떨어졌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에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죠. 흐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쪽은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회복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상승 포인트가 대형주 쪽에서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움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뭐 낙폭을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막판에 끌어올린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 매도는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 쪽에서 100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3000억 넘게 3000억 가까이 나왔었죠. 2500억 정도 나왔었는데 1000억까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들어온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연기금이나 또는 이제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물량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쭉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판에 들어온 이 물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어느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지 살펴보시면 내일장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쪽 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제 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이다라고 한다라면 2차전지는 또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합 끝났네요. 삼성그룹주 요즘에 잘 나간대요. 삼성전자 보합 끝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보합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도 오늘 요즘에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 10% 하락했습니다. 아침은 더 떨어졌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변함없이 11%대 하락이고요.
SDI, LG화학 둘 다 5% 넘게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11%대 하락.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면 다 저항대 진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한 매도의 어떤 포지션이라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워낙 또 자금이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었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털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과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배터리 쪽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은 배터리 쪽이 많이 밀린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요즘에 잘 올라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항대 진입하니까 바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역시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보험주 조금 약세,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는 은행주도 좀 올라갔는데 오늘도 은행주도 같이 좀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보험주가 지금 제일, 네, 저는 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시즌까지,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배당 시즌 12월 정도까지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뒤로는 매도를 좀 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도 하시기 바라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어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대체로 다 내리는 모습이어서 지수는 별로 좋지 않았다.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4.8% 좀 올라왔네요. 이게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 마지막에 끌어올렸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에코프로는 3%대 상승,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저항대가 조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이거는 근데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선 만든다라면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네, 반등을 조금 더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자, 포스코 DX 그 다음에 LNF 둘 다 이제 하락세. LNF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항대 부딪히면서 세게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하게 많이 내린 종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이 정도면은 그냥 편안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었고요.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괜찮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고요. 네. 어제 올라온 그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내릴런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그런 상승 흐름은 지금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등락 현황 알아보도록 합니다. 430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1121개가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 247개, 637개, 그래서 지금은 1800개 정도 종목이 하락한 모습이라서 아침보다는 한 200여 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좋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승률 먼저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하이트론 상한가, 경농 상한가, 좋아요. 이거는 경농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내일 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매도를 볼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마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실 거예요. 많이 나오신 분도 있고 조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배당도 200원씩 받아 먹은 상태에서 중간 배당이요. 그 다음에 수익도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 좀 한 번씩 보자고요. 그 다음에 경남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상한가 또 기록해 되어 있고요. 인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오늘 24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9%대까지 보면은 29개, 제법 많이 올라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익숙하지 않은 종목도 많이 있죠.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아미노로직스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려나요? 네, 워낙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거래도 터지고 해서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면 어쨌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포인트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내려볼게요. 1.69, 네, 1.69면 아침보다 좀 나아진 거죠? 네, 0.5 정도 더 올라온 건데, 그래도 뭐 그다지, 네, 이렇게 막 와닿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하락률 볼게요. 인포마크가 하한가 근처, 네, 레버리지 2차전지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세니젠, 유투바이오. 세니젠은 뭐야?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유투바이오 떨어져 있고요. LNF 이런 것들이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어제는 많이 올라갔더니
종목이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인데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 이상 떨어진 종목이 무려 34개나 되고요. 9%를 보시게 되시면 51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락 포인트는 3.8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어제 올라온 부분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온 수익률을 다 까먹지 않았다라면 오늘은 성공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네,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볼게요. 하이브가 순매수, 그 다음에 인버스, 곧버스로 바로 넘어가네요. 네, 인버스 쪽으로 어떻게 바로 애들이 이렇게 갈아타지?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매수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매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LNF, 에스메트론 등등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순매도로 들어갔고요. 금융투자 역시 예,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금융투자의 매도가 주요하게 시총 상위권에 작용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죠. SDI, 셀트리온,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뭐 현대차, 뭐 LG에너솔루션 뭐 위쪽에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 놈들이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들어갈게요라고 얘기 나온 거고 이것을 외국인이 얼마나 받았나 봅시다. 삼성전자 마지막에 사들였죠. 2,900억입니다. 얘는 삼성전자에 또 진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이닉스를 좀 팔을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디 있나요? 네, 매도가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조금 팔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났어요.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 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오늘 조금 사들였네요. 네, 이런 형태의 느낌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반도체 쪽에 집중됐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매도가 특이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엄청 팔았고요. 포스코 퓨처엠, 하이브, 개인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아침에 조금 사고 있지 않았나요? 네, 갖다 팔아버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금양, 네, 그 다음에 기아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와 있는데 그냥 대부분이 2차전지 쪽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이쪽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것 같죠. 2차전지를 팔고 반도체로 넘어오겠다 이렇게 확실히 노선 정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현대 엘리베이터 매도를 해서 차익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익 실현 여러분들 어차피 다 수익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들을 들어가시면 되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오늘 상한가 저간 종목도 있어서 뭐 편안하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 내린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짬짬이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지지선 확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건 없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 지나면서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만기일까지 즉 이번 주까지는 24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점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오후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